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영상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6평을 앞두고 여러분들 걱정되시잖아요. 네. 독서에 한해서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될 EBS 연계지문 딱 16개, 여러분 딱 16개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 16개만 딱 보고 가시면 이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독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줄여주고 혹시나 하나 정도 나왔을 때 굉장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6개 딱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내로만 몇 분? 네, 30분 이내로만 투자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적인 거에 30분 딱 투자하시고 나머지 남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그동안 익혀오셨던 전략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지문과 작품만큼은 꼭 보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작품은 이제 문학 작품을 의미하는데 바로 내일이나 수요일 날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요거 딱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일주일간은 그래도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내용 스키마, 배경식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보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 수강생들도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학 작품을 찝어드린 이후에는 바로 제가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는 6평 후에 자녀분하고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6평 후에 사실은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을 믿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분은 그런 부모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리하게 뭐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 트러블을 최소화해 드릴 수 있는 영상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구독과 좋아요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진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지문을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문 영역에서 한 지문을 연계 출제를 한다면 이 4개 중에 하나 출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론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출제된 적도 있고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될 일이 없어요. 부담 없이 출제가 가능한 파트이고 두 번째는 조선의 재정인데 사실은 뭐 조세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요새 뭐 대한민국에 그 세금 이슈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재정적인 부분, 현대적인 재정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조선의 재정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비슷비슷한 용어도 많고 비슷비슷한 내용도 많고 애들이 헷갈릴 만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기론을 출제를 한다면 난이도가 인문 영역에선 다소 낮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의 재정이 나온다면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편찬 방식이나 과학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를 중에서 중상 정도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예를 낼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쉽게 낸다면 이기론, 조금 어렵게 낸다면 조선의 재정, 무난하게 낸다면 역사 편찬 방식이나 과학 철학을 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편찬 방식이나 과학 철학의 경우에도 용어가 비슷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해 두시면 아마 혹시라도 출제가 됐을 때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딱 하루에 30분씩만 투자를 하시고요. 뭐 최대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전략을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드렸고요. 안 맞을 확률이 사실 더 크지만, 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제가 찝어드리는 거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전략 중심으로 가시되, 혹시라도, 예, 로또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영역에서 제가 한 지문을 출제한다면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그리고 사실 불가능성 정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요즘에 뭐 법이나 경제 둘 중에 하나 내는 어떤 그런 예측이 좀 지배적인데,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6평에는 뭐 의사소통 부분이 나왔다거나 조금 이 법경제 그 어떤 이분법적인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한다면, 예, 불가능성 정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 지문을 낸다면, 네, 뭐 요렇게, 예. 그래서 지금 수특에 연계되어 있는 경제 지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조금 뭐랄까,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뭔가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경제 파트가 좀 수록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글쎄요, 경제가 나온다면 조금 라이트하게 연계가 되거나 지문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막 어차피 여러분 연계 지문, 경제 연계 지문을 봐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일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엔 제가 기본적인 경제 이론은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경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EBS 연계 쪽에 실려있는 경제 그 지문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물가나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경제의 경우에 딱 뭐가 나올 것이다 해서 파지 마시고, 별로 도움이 안 돼. 경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자면, 기출 지문 중에서 오버슈팅 지문하고요, 물론 이게 킬러 지문으로 지목돼서 뭐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기초 체력을 기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 있죠. 네, 요것도 뭐 킬러 지문으로 지목이 됐지만 저는 이 두 지문이 굉장히 잘 낸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차라리 이걸 보시고, 법을 보실 때는 딱 이 5개만 보고 간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효율적 계약 파기론, 두 번째는 특허권 침해, 세 번째는, 네, 형법상의 방조법, 범죄 구성 요건, 추가를 한다면 정당방위 정도, 네,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죄 구성 요건하고 정당방위하고 묶기가 참 좋거든요.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요새 핫하잖아요. 인공지능과 형법 부분 보시면 좋겠고, 플러스로 저작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주자원 개발 핫하죠. 그리고 국제관습법이나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 BIS 비율 지문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개, 사회지문에서 총 6개, 기출지문에서 한 2개 정도, 부담 없죠? 예, 부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과학기술지문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특 200 중에 입자와 파동, 네, 조금 물리적인 부분이 출제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그 물리 위주로 좀 찝었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 유체의 흐름, 양자 중첩, 특히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요새 양자 이론이 핫하기도 하고, 이전에 우리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 지문 공부했었죠. 사실은 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좀 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호배타성의 원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예, 양자 중첩이라든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데이터가 굉장히 핫하죠. 빅데이터. 네, 어차피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AI하고 직결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니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 그리고 요새 핫한
가상화폐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뭐 블록체인 기술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서도 딱 6개 제가 찝어드렸습니다. 예,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솔직히 진짜 컴팩트하게 찝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 16개 파고 가시면 좋겠고, 시간이 더 있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보시면 좋고,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딱 이 16개만 딱 보시고 전략 위주로 준비하셔라. 독서는 솔직히 배경식 거의 없이도 전략만 잘 준비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파트다. 예, 저는 상반기에 수강생들 그렇게 교육을 했고 지도를 했고, 하지만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찝어드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준비하셨던 공부하셨던 사설 모의고사에 위에 내용들이 출제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설 모의고사 다시 복습하시면서 전략 점검하시고, 만약에 나는 사설 모의고사를 아직 안 풀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제가 찝어드린 수특 페이지를 찾으셔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만 가볍게 정리하세요. 문제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EBS 수특 문제를 풀 바에는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푸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전략을 점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다소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2, 3일 뒤에 문학작품 찝어드리고 다시 2, 3일 뒤에 6평 이후에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6평이 끝나면 총정리해드리고 하반기 전략 정리해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